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강지은은 이태원에 있는 집의 차고에 차를 주차했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듯 했지만 그녀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지은은 집에 들어서며 항상 그랬듯 신발을 벗었고 공기 중에 퍼지는 신선한 백합 향기를 느꼈다. 저녁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남편 박현우는 아침에 오늘 밤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말했었다. 지은아, 넌 이런 깜짝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출근길에 말했다. 현우는 항상 세심한 사람이었지만 요즘 들어 그는 뭔가 무겁게 짓눌린 듯 더 멀게 느껴졌다.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은은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발견했다. 붉은 리본이 장식된 상자 옆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이 옷을 입고 저녁 7시에 정원에서 만나줘. 지은은 상자를 열어보았고 안에는 우아한 와인색 드레스가 있었다. 그녀의 취향을 완벽히 반영한 옷이었다. 현우가 그녀의 선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감동이 밀려왔다. 현우는 좀처럼 이렇게 큰 제스처를 하지 않았기에 이 순간 그녀는 특별함을 느꼈다. 아마 우리가 멀어진 시간을 보상하려는 거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마친 후 지은은 정원으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촛불과 꽃으로 정성껏 꾸며진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그야말로 멋졌고 부드러운 저녁 바람은 이태원의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을 실어왔다. 현우는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지은, 정말 아름다워.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며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 드레스가 너에게 완벽하게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따뜻함이 가슴 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야? 우리가 뭘 기념하고 있는 건데? 그녀가 물었다. 현우는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와인잔을 따라 주었다. 네 온 세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지은.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그냥 내가 얼마나 너를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지은은 감동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뭔가 미묘한 긴장을 느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 밤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은 즐기기로 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우는 평소보다 더 말을 많이 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며 약간 과장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행동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지은은 그것을 지나치기로 했다. 아마도 그는 밤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긴장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가 건배를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현우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묻어나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잠시 피하는 모습을 지은은 놓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고 그의 미소는 흔들렸다.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그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지은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다. 뭔가 확실히 이상했다. 현우, 무슨 일이야? 나한테 무슨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은, 오늘 밤은 솔직해지기 위한 밤이야. 내 마음을 너에게 열기 위한 밤. 이어진 침묵은 거의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지은은 기다리며 심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고 그의 말은 그녀에게 주먹처럼 충격을 안겨주었다.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는 말하며 테이블에서 일어나 의자 뒤에 숨겨두었던 파일을 꺼냈다. 지은은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그를 지켜보았다. 현우는 파일을 열어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지은은 마치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테이블 위의 사진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몇 번이나 눈을 깜박이며 그 사진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사진에는 현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친밀한 저녁 식사, 따뜻한 포옹, 공원에서 나눈 의미심장한 미소들. 모든 디테일이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녀의 신뢰를 짓밟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현우,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거의 막혀 나왔다. 이게 뭐야?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체념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다른 사람에게 듣기 전에 너에게 말해야 했어. 지은. 내가 실수를 저질렀어. 지은은 목이 메는 느낌을 받으며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익숙했다. 몇 초가 지나서야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그녀는 현우가 가끔 대화 중에 언급했던 직장 동료 서민경이었다. 민경? 지은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너, 그녀랑?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한 순간이었어, 지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너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분노가 그녀 안에서 솟구치기 시작했다. 초기의 충격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약한 순간, 지은은 반복하며 테이블에서 갑자기 일어섰다. 이 사진들, 이 만남들, 그게 단지 약한 순간이었다고? 이건 반복된 선택으로 보여, 현우.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지은은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으로 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왜 지금 이걸 나에게 말하는 거야? 왜 이 모든 연극을 한 거야? 드레스, 저녁 식사, 이 모든 게 이 놀라움을 준비하기 위한 거였어? 현우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지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여주면 네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솔직해지고 싶었고 우리 사이를 고치고 싶었어. 고친다고? 지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는 고치는 게 감정적으로 날 함정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예쁜 드레스를 주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그게 배신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야? 그녀는 정원을 걸으며 자신을 폭발할 것 같은 감정에서 억제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현우를 다시 볼 때마다 그녀의 분노는 다시 끌어올랐다. 몇 번이나? 지은은 갑자기 멈춰서며 물었다. 몇 번이나 그녀와 만났던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은. 그는 간청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끝났어. 그녀와 끝냈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중요하지 않아? 지은은 목소리를 높이며 되물었다. 당연히 중요하지. 현우, 모든 디테일이 중요해. 왜냐하면 모든 만남, 모든 거짓말, 모든 비밀이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부수는 일이었으니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현우가 그녀에게 거짓말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순간이 그때는 무심코 넘겼던 모든 핑계가 되살아났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결단력은 분명했다. 현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부셔버린 건 내가 깨질 수 없다고 믿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현우가 그녀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안 돼. 오늘은 안 돼. 더 이상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그녀는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현우를 정원에 홀로 남겨두었다. 초와 꽃으로 꾸며진 정원은 이제 특별해야 했을 순간에 대한 씁쓸한 배경처럼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지은은 가방과 차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공기가 필요했고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다. 서울의 거리를 운전하며 도시의 불빛이 그녀를 둘러싸고 반짝이는 가운데 지은은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녀는 그 배신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지은은 몇 시간 동안 목적지도 없이 운전했다.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숨막히는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현우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민경이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이미지가 겹쳐졌다.
그러나 초기의 충격이 점차 사라지면서 또 다른 감정이 그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가운 계산과 같은 느낌이었다. 작은 불꽃처럼 시작된 생각은 곧 더 큰 계획으로 성장했다. 울고 한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했다. 말로가 아니라 그녀가 경험한 고통을 몸소 느끼게 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은은 같은 게임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그녀의 마음은 맑았고 그녀의 고통은 날카로운 목적의식으로 변해 있었다. 지은은 휴대폰으로 빠르게 검색한 뒤 현우의 절친이자 커플과도 친밀했던 이재호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는 매력적이고 유쾌했으며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플러팅을 해온 전적이 있었다. 심지어 현우와의 우정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재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파티나 모임에서 항상 농담처럼 그녀에게 은근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그녀는 이를 무시해왔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재호 씨,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물론이에요, 지은 씨.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날까요? 지은은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녁 8시에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특별히 준비해둘게요. 하루 종일 지은은 자신의 집을 완벽한 배경으로 꾸미는 데 집중했다. 현우가 준비했던 서프라이즈를 위해 꾸며졌던 그 정원이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만남을 위한 무대로 바뀌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 드레스를 선택했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머리를 정리했다. 재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항상 그랬듯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를 보자마자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지은 씨, 정말 눈부시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었다. 그냥 친구끼리의 저녁이에요. 들어와서 편히 즐기세요. 그녀가 와인을 따르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은은 재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포식자 같은 기운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이를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더 부드러워졌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은 씨는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해요. 재호는 낮은 목소리로 더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항상 현우가 자신의 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은은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재호 씨는요? 그런 운을 알아볼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가 깨진 듯한 순간에 재호는 그녀를 키스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 이상의 긴장감이 담긴 순간이었다. 복수라는 부차적인 의미가 그들의 모든 접촉에 새으며 들어 있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상황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현우가 그녀가 느꼈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 다음 날 그녀는 고의적으로 흔적을 남겼다. 재호의 전화기에 잊혀진 메시지 한 통. 현우가 오래 걸리지 않아 눈치챌 만한 사소한 단서들. 그리고 그녀의 예상대로 그는 알아차렸다. 현우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다. 지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재호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지며 노골적인 메시지를 화면에 띄웠다. 지은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분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말 그대로야, 현우. 설마 배신이 너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현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네가 지금 재호랑 뭔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내 가장 친한 친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그 질문을 할 자격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다른 여자를 우리 결혼 생활에 끌어들이고 우리 삶에 들여놓은 내가? 난 단지 네가 나에게 한 대로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야. 이제야 네가 배신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현우는 머리를 감싸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건 다르잖아, 지은. 우리 이걸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서로를 파괴할 필요는 없잖아. 지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고친다고? 현우, 네가 날 배신하기로 선택했을 때 이미 모든 걸 부셔버린 거야. 난 단지 네가 그걸 똑똑히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가장 슬픈 건 뭔지 알아? 지금도 네가 한 짓에 대해 후회하는 게 아니란 거야. 너는 단지 네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뿐이야. 그녀는 뒤로 물러서더니 아침에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다. 난 떠날 거야, 현우. 그리고 이번엔 네가 그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네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차례야.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지은은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재호한테 전해. 흥미로운 경험이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그 말과 함께 지은은 현우뿐만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가한 고통과 상처를 뒤로하고 떠났다. 이제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과소평가했던 그 어떤 사람도 두 번 다시 그녀를 흔들 수 없을 것이었다.